솔직히 전 처음 봤을 때 좀 올드하다라는 오, 정말요? 느낌을 받았었고요. 한국에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나이가 더해지면서 그 캐릭터들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안고 있는 그 고민들이 보이면서 조금 더 공감을 하게 됐던 것 공감을 하게 같고요. 되는. 처음 2주 동안은 아예 서 있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 고양이처럼 기어다니고 그 걷는 모습을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야 기립이 허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밥 먹을 때 네 발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세라의 예술러닝, 저는 이세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준 모이세 신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뮤지컬이죠. 아니 내가 뮤지컬. 먼저 말하 뮤지컬이에요. 아, 제가 참. 이날만을 기다렸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뮤지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뮤지컬 덕질 10년 차이자 수많은 뮤지컬 배우와 그 수많은 연출자를 인터뷰하면서 그야말로 덕업일치를 이루고 계신 윤하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뮤지컬을 비롯해서 각종 공연 예술에 빠진 거는 10년이 훨씬 10년이 지났는데요. 네네. 네, 너무 옛날 사람처럼 보일까봐 10여 년, 좀 줄이셨군요. 10여 년이라는 아, 단어를 맞습니다. 고수하고 있는 윤하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뮤지컬 하면은 항상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뭔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세계 몇 대 뮤지컬, 그렇죠. 세계 뭐 10대, 3대 뮤지컬, 뭐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몇 뮤지컬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이 세계 4대 뮤지컬 대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전 이런 게 궁금했어요. 뭐 세계 5대 박물관, 맞아요. 7대 불가사의 꼭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거 누가 정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뮤지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때 세계 4대 뮤지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이 네 작품의 공통점을 얘기하자면 일단은 모두 영국산이고요. 아, 영국산. 네. 그리고 1980년대에 초연됐던 작품들입니다. 1980년대 하면 우리가 인터넷이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예, 저 네, 기억나는데 네. 그때가 386, 286 컴퓨터 네. 이제 막 나오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티켓 전산화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88년 올림픽을 대비해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늦다. 그러니까 80년이 그런 세대 네. 시대였고, 네. 네, 이제 그 시절에 이제 그 뮤지컬의 어떤 대중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맥킨토시가 만든 그 기획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4대, 어쩌면 맥킨토시 빅4 뮤지컬이 네. 말이 전환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그 시절에는 가장 많이 본 작품일 것 같아요. 맞아요. 박물관도 사실은 가장 많은 소장품을 가지고 많은 관람객들이 올 때 우리가 네. 세계 몇 대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것처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들이 모두 웨스트엔드에서 브로드웨이로 옮겨가서 공연이 되면서 양쪽 모두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이 영어권 외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에서 작품이 만들어진 것들은 1990년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작품들이 가장 많이 공연되고 사랑받았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때 또 1980년에 나왔던 그 뮤지컬 또 인기가 있었던 게 쭉 이어지면 또 공연 횟수도 많아질 거고 네, 사람들 그렇죠. 많이 보니까 네. 사람 입에서 입으로 많이 회자가 돼서 유명해진 것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뭐 이들 작품 중에 뭐 세계 작품 정도는 여전히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맞아요.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데 순위가 조금은 바뀌었을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스 사이곤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는 작품이 공연되는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못 봤어요. 낯설어요. 네. 그죠? 저도 한 번밖에 보지 못했었고요. 오페라 유령이나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그쪽 프로덕션에서 공식적으로 네. 1억 명 이상이 지금까지 관람했다. 와우. 오페라 유령은 1억 6천만 명, 뭐 레미제라블은 1억 3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라이온 킹이 1억 1천만 명이 봤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야. 그 순위가 그렇게 생각하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본 4대 뮤지컬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본 게 이제 오페라 유령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더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만한 걸로 좀 해야 되니까요. 네네네, 예. 오페라의 유령은 저 진짜 그 샹들리에 장면 진짜 근데 인상 깊거든요. 이게 굉장히 명장면으로 꼽히는 거잖아요. 네. 처음 보셨을 때 오페라의 유령 딱 보고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요? 솔직히 전 처음 봤을 때 좀 올드하다라는 오, 정말요? 느낌을 받았었고요. 한국에서 보신 건가요, 작가님? 예, 한국에서 봤었는데 약간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서 그런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나이가 더해지면서 그 캐릭터들의 어떤 그 아픔이라든가 네, 안고 있는 그 고민들이 보이면서 조금 더 예, 공감을 더 하게 이게 됐던 것 공감을 하게 같고요. 되는. 사실상 그 샹들리에 자체는 이 작품이 19세기 프랑스 좋아하시죠? 나 너무 좋았죠. 네,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거기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샹들리에 음. 초창기에는 1톤에 달하는 무게였다고 해요. 네. 어떻게 매달아? 샹들리에가 떨어져서 부서지는 장면까지 이제 연출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공연을 하지 못하는 공연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가능한 공연장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저는 사실은 오페라 유형을 못 봤어요. 아. 대신에 팬텀. 아, 팬텀. 팬텀을 2번이나 봤거든요. 거기도 네.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파편은 또 안 떨어지게끔 잘 또 그렇죠. 탁 떨어졌다가 탁 올리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음. 벌어지는데 조금 오페라 유형은 좀 다른가 보죠. 차이가 좀 어, 있나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아. 가스통 루루가 음. 쓴 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가스통 루루 자체가 신문 기자로 일을 해서 그 당시에 파리 오페라 하우스가 유럽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예, 그 네네. 건축물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작가적인 어떤 상상력을 더해서 이 작품을 썼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제작자들이 무대화하려는 움직임도 했겠죠. 그렇죠. 네, 먼저 이제 영국에서 네, 웨버가 음. 나 제작하고 있다. 음.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그 공연을 했는데 엄청나게 흥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그 팬텀은 네. 네, 이제 조금 사그라들었다가 TV 미니 시리즈로 했는데 인기가 많으니까 네. 다시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서 초연을 하게 된 작품이 팬텀입니다. 아. 그렇군요. 브로드웨이랑 웨스트엔드 이런 용어들이 뮤지컬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데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는 쉽게 생각하면 특정 지역명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런던의 웨스트엔드, 네,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가 될 텐데요. 서울도 마찬가지만 점점 도시가 확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런던이 작을 때 그 서쪽 끝부분에 극장들이 몰려 있어서 거기를 웨스트엔드라고 하고요. 네, 브로드웨이는 이제 뉴욕 맨하튼에서 네. 거기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해서 극장들이 몰려 있는 곳을 브로드웨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이제 뮤지컬들이 많이 상영이 되고 그렇죠. 공연이 되고 해서 이제 그게 유명한 극장들이 몰려 있어서 네. 뭐 예를 들면 오페라 유령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아도 매해 공연되지는 않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공연될 때 한 두세 달 정도 공연이 되는데 거기서는 수많은 인기 공연들이 쉬지 않고 계속 공연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공연계 양대 산맥을 얘기할 때 웨스트엔드 그리고 브로드웨이를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딱 좀 아는 척하기 아니, 좋을 충분히 것 안 척할 수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웨스트엔드,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근데 4대 뮤지컬 중에 저는 그래도 봤지만 화가 났던 공연이 하나가 있어요. 뭐요? 정말 시종일관 끝까지 화가 났던 공연. 뭐요? 빨리 궁금해요. 캐치요. 아 캐치 왜 화가 났어요? 저 못 봤어요. 이게 이제 안 캐치. 보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네. 아못 봤어요. 예. 보는 캐치 사람은 보고 싶으시죠? 네, 보고 근데 싶죠. 궁금하죠. 너무 네. 유명하고 네. 그다음에 또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분장도 보는 건 너무 재밌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 위주로 모든 걸 파악하는 사람인데 네. 감이 안 와요. 스토리가 감이 아, 전혀 없습니다. 네. 고양이는 많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래?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오시면 꼭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또 이 책에 너무 잘 적어주셨어요. 아, 왜 맞습니다. 그런지 왜 제가 화가 난 겁니까? 네, 저도 사실은 네. 이해를 충분히 그렇죠, 예, 하는데요. 맞습니다. 예. 저도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서사에 좀 맞습니다. 강한 예.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캐츠는 일반적인 그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스토리 라인은 아닙니다. 네. 아. 예, 그 원작 자체가 T.S. 엘리엇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손주들이 있어서 네. 고양이를 대상으로 시를 썼고 아. 그걸 엮어서 시집을 냈고요. 거기에 이제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음악을 붙인 게 캐치입니다. 네.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 고양이들의 세계에서 1년에 한 번 축제가 열리는데 거기서 뽑히면 환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많은 고양이들이 각자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뭐고, 직업은 뭐고, 내 인생이 아니죠. 묘생은 이렇고,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예, 예. 노래하고 있나? 춤추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끝날 만도 한데 음. 끝나지 않고 1막, 2막까지 내내 이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자벨라라는 늙고 이제 볼품 없어진 고양이가 나타나는데 그 고양이가 나도 한때는 아름답고 예뻤다라면서 하는 노래가 그 유명한 메모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야기가 언제 시작될지를 한참 기다리다가 아는 메모리가 나오니까 아는 반가워서도 감동받는 게 아닐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곤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캐치를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듣고 보는 것과 듣지 않고 보는 것의 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은 좀 궁금하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궁금하다, 보면. 궁금하다. 네. 근데 반면에 캐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고양이의 모습을 사람이 그대로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배우들을 인터뷰해 보면 실제로 연습실에서 처음 2주 동안은 아예 서 있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 고양이처럼 기어다니고 그 걷는 모습을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야 기립이 허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밥 먹을 때 네 발로. 네. 그리고 이제 고양이로 본인이 완벽하게 변신하기 위해서 다른 뮤지컬들과 다르게 배우가 직접 그 그러니까요. 자세한 그 디테일에 따라서 분장을 직접 분장을. 하면서 고양이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고요. 캐치 같은 경우는 공연이 시작하기 전 인터미션 때도 네. 객석에 있는 관객들과 호흡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고양이도 냄새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별로 고양이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캐릭터는 특정 향수만 사용하도록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네요. 정말 너무 신기하다. 아 근데 저는 또 뮤지컬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네. 제가 또 4050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한동안 지금 궁금했던 게 오리지널 버전, 아, 창작 뮤지컬, 아. 네, 그다음에 라이센스 맞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 캐치는 오리지널 내한합니다. 아니면 뭐 이게 라이센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맞아. 차이를 좀 잘. 네. 예. 세계 4대 뮤지컬로 예를 들자면 다 1980년대 공연된 네네네. 작품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처음에 초연됐을 때를 오리지널 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리지널 팀이 온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네요. 해외 그렇죠, 프로덕션에서 온다, 내한 공연을 한다라는 네. 표현이 맞을 것 아, 같고요. 맞네. 네. 그리고 이제 오페라 요령 같은 경우에 해외 팀이 와서 공연하기도 하지만 네. 한국 배우들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어로 네. 공연하기도 예.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건 라이센스 공연입니다. 아, 네. 어느 정도 좀 변형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이제 레플리카, 논 레플리카라고 나눠서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해야 되는 작품이 네. 논 레플리카입니다. 음. 뭐 오페라 유령이나 그런 작품들이고요. 그 노트르담드 파리 같은 작품이고요. 네네. 네. 제킬 앤 하이드나 맨 오브 라만차나 뭐 엘리자벳 같은 경우는 예, 예. 네. 아마 해외 팀이 와서 공연하는 모습을 거의 보시지는 못했을 것 맞네요. 같아요. 예, 저도 맨 오브 라운 잘 아, 맨 오브 라만차 저 봤죠. 봤습니까? 아, 봤죠. 아. 나 한국 배우들로 봤습니다. 아, 네. 한국어로 네. 이렇게 네. 한 게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뼈대만 가지고 와서 한국화를 많이 할 수 있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해외 팀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다, 재밌다. 친숙했어. 마지막 네. 이제 창작 뮤지컬인데 최근에 기사로는 제가 한국 창작 뮤지컬이 어디서 상을 받았다. 그쵸. 그거 나 그거 기억나십니까? 알아, 무슨 상인지. 어떤 상이에요? 토니상. 토니상. 창작 토니상이 뮤지컬. 대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유명한 네. 건지. 아, 네. 유명하죠. 우리가 영화는 아카데미상, 그리고 대중음악은 그래미 어워즈를 얘기하잖아요. 와. 공연계의 대표적인 상이 토니상. 바로 토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 문화예술 시장에서 가장 큰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공연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 토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의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어쩌면 해피엔딩. 제가 곧 보게 될. 곧 보게 네. 돼.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봤을 수도 있어. 너무 그래요? 기대가 되는데 어. 이거 왜 그렇게 그 유명하고 왜 그렇게 상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경우는 가까운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아. 인간을 돕는 헬퍼봇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우가 신체 연기로 로봇처럼 로봇?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오. 그런 재미도 있고 음. 사실상은 우리가 AI를 얘기하지만 AI에게 결여된 게 네. 그 보면 감성 네. 이런 거잖아요. 음. 근데 지금의 그 어쩌면 해피엔딩의 헬퍼봇들은 이 감성까지 장착을 하면서 아. 네, 역으로 인간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 근데 제목만 봐서는 AI가 등장하고 로봇이 등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러브 스토리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네. 어찌 보면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되게 좀 심오한 내용이 네. 담겨 있네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런데 이게 토니상 6관왕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대단하다. 거거든요. 네, 이게 뭐 극본상, 연출상, 네. 음악상 다 받았는데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보게 될 그 작품이 네.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작품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 아. 그건 네. 왜 그런 거예요? 앞서 저희가 이제 창작 뮤지컬에 예. 대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음. 창작 뮤지컬의 개념이 조금은 틀이 많이 좀 바뀐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창작 뮤지컬 하면 한국의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공연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요. 그 10년 전에 초연됐던 어쩌면 해피엔딩도 네, 딱 그렇게 부합하는 창작 뮤지컬이었습니다. 어쩜 정말 이게 그게 맞나 봐 몰랐지만 나도 할 수 있나 봐난 너로 인해 처음 알게 됐어 근데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작품은 한국이 소극장 3인극인데 반해서 브로드웨이는 대극장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배우도 늘어나고 무대 연출도 달라지고 넘버도 네. 늘어나고 스토리 자체가 약간은 변형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지의 제작진들과 현지 배우들이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작품을 단순히 영어로 번역해서 뉴욕에서 공연한 게 아니라 투 트랙으로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디벨롭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K-팝하고도 비슷한 네. 상황인 거죠. 네네네네. K-팝을 보면 지금의 아이돌들은 상당수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음악을 작사 작곡하는 안무하는 사람들도 외국인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IP가 어디에 있느냐, 지식재산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야,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국 뮤지컬에 대한 어떤 저력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세계 4대 뮤지컬도 있지만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4대 뮤지컬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창작 뮤지컬 중에. 한국에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저는 사실은 제 집이 성북동이에요. 네. 그래서 네. 해화동 상당히 가깝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해화동에 좋은 연극이 없을까? 뮤지컬이 없을까? 늘 또 거기서 살펴보는데 제가 유일하게 10번 이상 본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뮤지컬을 정말 많이 보셨군요. 그렇네요. 신부님. 신부님이 뽑는 그런 꼽은 네네. 4대까지 가지 말 길어지니까 네, 너 3대만 해주세요. 3대만 예, 세 가지. 예, 예, 세 가지. 일단 무조건 빨래, 빨래, 김종국 찾기, 김종국 찾기. 그다음에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는 창작 뮤지컬이 아닙니다. 좀 참. 수트핏이 정말 또 환상적이거든요. 어. 거기서 정장을 입고 그분이 또 몸을 잘 쓰세요. 뭐 쿵푸라든가 태권도, 브라질 무술, 아크로바틱 같은 거 배우셔가지고 공중 몇 회전 이런 발차기를 하면 네. 축구장에서나 들어본 듯한 함성이 몇 자리는 쓰러지고요, 사람들이.